자, 그러면 저희가 이렇게 콩물을 먹기도 전부터 이미 콩 사랑에 빠진 분입니다. 네, 우리 박병창 이사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예,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예. 심지어 워낙 콩을 좋아하셔서 네. 별명이 박병콩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병콩아 이렇게. 예, 좋아합니다. 그래서 콩 매일 좋아하세요? 이건 좋아하세요? 예, 매일 배달 먹고 다행이다. 두부 좋아하고 와, 됐다. 아, 두부 좋아하시고. 생두부. 콩이 너무 좋죠. 어. 예, 그냥 콩 말고 서리태, 그 쥐눈이 콩이라고 하잖아요. 맞아요. 서리태 콩. 예. 그거 드셔야지. 아침 배달 먹는데 하루는 그냥 콩 하나는 서리태 콩으로 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네. 맛있게 콩 원래 이제는 서리태 콩은 불려갖고 블렌더에 쫙 갈아갖고 쫙 소금 뿌려갖고 먹고. 네, 그게 네. 바로 이거예요. 네, 이거니까, 이게 이거. 곡물 네. 도감입니다. 네. 자, 우리 박병창 이사님도 좋아하는 콩입니다. 네. 자, 그러면 미국 시장은 어제 좀 빠졌고요. 예, 지금 국제 수익률이 많이 올라왔습니다. 10년 만이가 4.25까지 올라왔습니다. 네. 이 4% 다시 넘냐 안 넘냐 그랬는데 4.25까지 올라왔어요. 지금 차트 보시면요, 아래로부터 꽤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게 3.67, 3.7 정도까지 빠졌다가 다시 올라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국제 수익률이 많이 오른다는 얘기는 뭐 경기 논란을 떠나서 논쟁을 떠나서 이제 연준이 금리 인하 속도를 좀 늦추지 않겠냐 이럴 가능성을 네. 좀 얘기를 좀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금리 인하의 수혜라고 하는 성장주의 섹터에 있는 그런 쪽은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수급적으로 피해가 되겠죠. 네. 그런 가능성은 있는 상태인데 생각보다 계속 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지켜보다가 이제 매도가 나오는 뭐 그런 현상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물론 어제 뭐 이 외에 노이즈들이 좀 몇 가지가 좀 있긴 했는데 전체적인 기저에는 이제 국제 수익률과 달러 인덱스가 올라가는 부분이 이제 시장을 끌어내렸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침에 소폭 하락 출발해서 장중 내내 이제 하락을 했어요. 그런데 다행스러운 거는 장 막판에 여전히 미국 시장 강한 좀 모습을 좀 보이면서 낙폭은 좀 줄였습니다. 나스닥이 장중 저점이 2.3%였어요. 마이너스 2.3. 네. 그런데 마이너스 1.6으로 끝났습니다. S&P 500도 장중 저가가 마이너스 1.52%였는데 마이너스 0.92%로 끝났거든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반등은 좀 했습니다. 네. 네. 이 반등이 없이 하루 종일 그냥 계속 줄줄줄 내려오는 게 가장 안 좋은 거거든요. 네. 그러면 다음 날도 또 하락한다라고 사람들이 인식을 해요. 그래서 마지막에 더 던지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는데 매수세는 좀 있구나 이렇게 좀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네. 어제 그 달러 인덱스가 더 많이 오르는 그런 올랐던 이유 중에 하나는 뭐 그 동안에는 이제 트럼프 우세 전망으로 인해서 트럼프 트레이드 얘기를 계속 했던 거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 과정 속에서 어제 캐나다가 빅컷을 했습니다. 0.5% 포인트 금리 인하를 했습니다. 캐나다는 CPI가 1.6%예요. 1.6%. 예, 아, 예, 그럼 빨리 1.6. 내리긴 해야 예, 되겠네요. 1.6% 나왔습니다. 그래서 네. 0.5% 내리면서 다음에 추가적으로 내릴 뉘앙스를 좀 주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상대적으로 다른 쪽이 금리 인하를 막 하고 있고 이 금리 인하를 하면서 국채 수익률이 떨어지면 국채 수익률하고 환율하고 같이 연동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달러 인덱스는 더 오르는 모습이 나타나서 음. 달러 인덱스가 104.2까지 올라왔어요. 음. 달러 인덱스가 104.2까지 올라왔으니까 오. 엔화가 152.6입니다. 네. 152까지 왔어요. 이게 160 얘기가 있을 때 막 이제 걱정도 하고 그랬던 거지 않습니까? 이게 142까지 떨어졌던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많이 지금 다시 올라오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달러 강세, 원화 약세, 엔화 약세, 위안화 약세, 유로화 약세 지금 이렇게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상대국의 통화 가치가 약세가 되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의 매도를 유발하죠. 네. 근데 요렇게 해서 이제 한 1,400원 지금 넘긴다 이런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때마다 제가 말씀드린 게 있습니다. 환율이 여기서 더 많이 올라가냐 내려가느냐는 지금 트럼프의 그러니까 미국 대선의 불확실성 그리고 뭐 전쟁 지정학적 리스크 이런 것들이 있지만 그게 너무 어렵지 않습니까? 제가 이렇게 표현을 드리면서 네. 그걸 판단하기 위해서는 이 1,380원, 1,400원 근처에 갔을 때 외국인들의 거래를 좀 보자. 외국인들의 판단을 보자. 네. 그 판단에 좀 추종하는 게 어떠냐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1,400원에 가면서 외국인들의 돌파하면서 외국인들의 매도가 더 거세지잖아요. 네. 그럼 그 위로 더 많이 본다라는 거고 그렇지 않고
우리 전에도 한번 1,400원 여기 간 적이 있었거든요. 네네. 그때 외국인들이 막 샀어요. 그런 주식을. 네. 그때는 더 올라가지 않고 아래로 볼 개연성이 있거든요. 그렇게 보는 것도 한 가지 우리 시장 내에서는 중요한 팁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좀 네네. 합니다. 그렇게 좀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잠시 속보처럼 하나만 좀 전해드리자면 하이닉스가 실적 발표. 실적 발표를 지금 이제 방금 한 방금 모양입니다. 실적이 7.02조, 7조를 넘겼습니다. 네. 예상이 6.8조, 6조 8천억이었는데 7조를 넘기면서 오늘 또 분위기가 좀 좋아지지 않을까. 컨센서스 근처 나온 겁니다. 약간 위로 나온 근처에서 거고요. 조금 올라간 거죠? 좀 올라간 거고요. 한 네. 7조 정도 생각을 좀 했으니까 네, 그거보다 좀 네, 네. 높게 나왔습니다. 매출액 증가율이 93%. 어디가? 매출 하이닉스가? 네. 아 그래요? 저 지금 못 봤는데 QOQ로도 나왔습니다. 네, 그러니까 매출액 증가율 93%. QOQ로? 아니에요. YY 거예요. QOQ는 전년 동기 대비. 전년 네. 동기. QOQ가 중요합니다. QOQ는 지금 7%. 7%. 예. 네. 그게 확 늘었을 때는 이제 확실히 시장에서 큰 영향을 줄 것 같은데, 네. 예,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따 우리 시장 얘기하면서 네네. 잠깐 말씀을 좀 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그리고 연초 배지복 발표가 있었는데요. 타이틀이 뭐냐면 예상 밖 과열이에요. 예상 밖 과열. 이 내용을 좀 말씀을 오늘 또 뉴스에 드릴 텐데요. 금리 이것으로 인해서 금리 인하 속도가 또 지연되지 않겠냐. 이것도 국채 수익률을 올릴 수 있는 이제 그런 요인이 좀 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는 이 국채 수익률은요. 이게 5% 갈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시장이 시장이 하락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국제 수익률이 급등하거나 급락하거나 전부 다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은 변동성이 큰 걸 좋지 않다 이렇게 설명을 네. 드렸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올라가기 시작하면서 이게 가파르게 오르면 시장이 좀 그것을 부정적으로 인식을 좀 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데 그게 지금 재현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면 애플 2%, 엔비디아 2.8%, 테슬라 1.9, 인텔 1.8, 전체적으로 다 빠졌는데요. 특히 빅테크에 있는 아마존 2.6, 메타 3% 이렇게 빅테크에 있는 플랫폼 회사들도 많이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그런데 테슬라는 말씀을 드려야겠죠. 테슬라가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 매출은 8% 정도 증가했고요. 그리고 시장 컨센서스보다 낮았습니다. 그런데 이익단에서 네. 이익이 시장 컨센서스보다 높았어요. 근데 매출은 컨센서스보다 낮은데 네. 이익은 높았다는 얘기는 마진율이 올라간 거예요. 네네. 그래서 마진율이 올라간 부분에서 시장이 상당히 긍정적으로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3분기 중고 판매 증가가 고무적이다. 그리고 이것으로 봤을 때는 4분기에도 기대가 된다. 요 얘기가 나오면서 네. 지금 시간에서 11.8% 상승하고 있습니다. 폭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간에서는 오늘 하락한 종목들의 거의 대부분이 소폭이나마 좀 반등을 좀 하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테슬라의 급등은 우리 시장에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우리 시장하고 연계해서 좀 이따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시장은 전반적으로 국채 수익률과 달러 인덱스가 급등을 하면서 지표의 단기 변동성을 주면서 그것에 연동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조정 하락을 보였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장 막판에 다행히 낙폭은 줄였다. 네.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가 그때 얼마였죠? 9조. 구조였습니다. 네. 9조. 네. 여기 7조니까 진짜 많이 어마어마한 거죠. 예. 많이 따라온 거죠. 따라왔다라고 이제 만년이 2위였는데 네. 그래서 뭐 이제 삼성전자를 보다 더 높게 나오지 않겠냐 이런 얘기가 뭐 좀 있긴 했었어요. 근데 그렇게까지는 안 될 거다라는 게 4분기 혹시? 보편적인 생각인데 뭐요? 4분기 뭐요? 4분기 혹시 넘어가는 거 아닐까요? 지금 차가 있어가지고 그렇게까지는 그렇게까지는 모를까요? 생각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어제 우리 시장이 코스피 1.2 물론 마지막에 약간 밀리긴 했는데 1.12% 올랐고요. 코스닥이 0.93% 올라서 어제 상승은 왜 오른 거야? 생뚱맞게 이런 네. 생각들을 맞아요. 많이 했습니다. 어제요. 궁금했어요. 그러면서 어제 뭐 우리 시장 여기 이제부터 올라가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을 막 하는 것 같은데 그렇게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는 아쉬운 상승이었는데 하나는 코스피가 2,599포인트, 2,600포인트 위로 섰다가 대밀렸어요. 네. 이건 일정한 지수대에 파생 상품과 연계된 거래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네. 그래서 거기서 그러니까 위에가 막혀인 그런 움직임을 좀 보였거든요. 그런 부분이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삼성전자가 마지막에 상승폭을 좀 줄였습니다. 물론 네. 2.4% 올라서 최근 들어서 비교적 큰 폭으로 오른 겁니다. SK하이닉스도 4.3% 올랐거든요. 그리고 2차전지도 동반해서 다 강세를 보였어요. 그래서 네. 어제 분위기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런데 삼성전자의 마지막에 상승폭을 좀 줄인 부분하고 또 이 와중에도 외국인들은 삼성전자를 매도했습니다. 삼성전자를 계속 매도했던 거를 매수로 전환하면서 뭔가 분위기가 바뀌어지는 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어제 상승은 좀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왜 상승했냐라는 걸 가지고 어저께 얘기들이 많은데 어제 그래서 좀 꼼꼼하게 좀 봤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요. 첫 번째는 어떤 뉴스가 좀 있었냐면 이건 뉴스하고 연결해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로이터발 뉴스들이 어저께 돌아다녔는데 해리스 46%, 트럼프 43%로 여전히 해리스 후보 쪽에서 선전을 하고 있다. 그동안에는 거의 뭐 그냥 트럼프로 넘어간 것처럼 계속 얘기했고 이코노미스트의 자료를 제가 어제 아침에 불러드렸잖아요. 네. 그런데 선전을 하고 있구나. 요 얘기를 하면서 그럼 좀 더 두겨봐야지. 이게 이제 첫 번째 이유인 걸로 좀 보여집니다. 네. 제가 보기에는요.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에는 해리스 쪽에 해리스 트레이드라고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트럼프 트레이드라고 하니까 이쪽이 상대적으로 계속 약했는데 네. 이쪽이 올랐어요. 아. 네, 이런 부분이 좀 하나가 있었고요. 뭐 너무 한쪽으로 치우쳤으니까 그런 게 있었겠죠. 네. 네, 끝나고 나서 말씀드릴게요. 이거 전부 다 지금 정보로님이 분명히 생각을 그렇게 하실 것 같아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건 시장에서 다 그냥 기대예요, 기대. 네네네. 결론 하나도 없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어제 민주당 측에서 뭐 하나를 발표하면서 금투세 폐지에 대한 보도들이 막 나왔어요. 네. 민주당은 금투세 폐지로 결정이 거의 난 것처럼 보도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네. 이것도 민주당 측에서 결정해서 내온 게 아니에요. 근데 그만큼 시장이 그냥 기대를 하는 거예요, 그거를. 네. 그러면서 요 얘기가 나오면서 이것도 시장이 어제 영향이 있었다 이렇게 좀 보여지고요. 또 한 가지는 어제 삼성전자 2.4%, SK하이닉스 4.3%로 오르면서 이제 반도체가 꽤 많이 올랐는데 특히 장비 부품주들이 오른 게 많아요. 8%, 10% 사이에 오른 게 꽤 있었거든요. 네. 어제 장중에 반도체 특별 법안이 마련됐다는 이 보도들이 나왔습니다. 이 내용도 여기 지금 있나요? 한번 볼까요? 어디 있나요? 여기요. 반도체 산업을 보조하기 위해서 당정이 합의를 했다라는 얘기인데 뭐냐면 정부에 재정을 가지고 직접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포괄적 규정을 포함했다. 즉 직접 보조금 지원을 명시는 없었지만 근거 조항을 마련했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어떤 의미냐면요. 여당 정치인들은 미국, 중국, 일본을 봐라. 천문학적으로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우리 지금 삼성전자 이 상황을 봐라. 네. 그래서 우리도 보조금 지급하면서 해야 된다. 이런 이제 논리를 한 거고요. 정부에서는 이거 재정 지출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미 이쪽 섹터에는 세제 혜택을 주고 있고 인프라 지원도 하고 있고 다 지원을 우리 하고 있다. 근데 여기서 지금 정부의 자금을 가지고 직접적으로 그렇게까지 해야 되냐라고 서로 약간 의견이 달랐던 거예요. 네. 근데 이게 어제 이 특별법안 합의를 하면서 하겠다는 얘기를 한 게 아니에요. 이것도 네. 조항만 마련했다라는 거예요. 네, 이런 것들이 있으면서 어제 반도체가 전체적으로 올랐다. 이렇게 해석을 좀 하거든요. 네. 이 보시면 이 세 가지 다 어떤 말씀이냐면 제가 이렇게 써놨습니다. 기대감이 뉴스라고 이렇게 써놨어요. 첫 번째도 두 번째도 세 번째도 발표된 게 아니에요. 네. 발표된 게 아니고 결정된 게 다시 말씀드리면 결정된 게 아니에요. 네네네. 그런데 시장이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움직였다라는 거는 시장이 얼마나 뭔가를 기다리고 있는 거다라는 네.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왜 근데 어제 시점에 이런 모습이 나타났냐? 그 전날에 낙폭이 컸잖아요. 그 전날 낙폭이 그때도 되게 이렇게 우습게 빠졌어요. 아주 뭐 환율 빼놓고는 뭐 저도 이게 전화로 돌려봤다 그랬지 않습니까? 네. 환율 빼놓고 얘기를 할 게 없는 그런 하락이 있었거든요. 낙폭이 컸어요. 그런 낙폭에서 이제 반만 매수가 들어오는데 거기에 어제 이런 뉴스들이 나오니까 그럼 이 뉴스 자 이것 때문이야 그러면서 어저께 반등을 좀 하지 않았을까? 네. 어제 그렇게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아쉬운 반등이라고 표현을 좀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몇 가지 말씀을 좀 드렸는데 이제 파생상품 연계된 거래도 좀 많이 보이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게 연수성이 있냐 없냐에 보아서는 저는 뭐 불확실하다. 연수성이 있다. 뭐 저점 찍었다 이렇게는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연속적으로 하락하거나 이제 상대적으로 약했는데 여기서 만약에 추가적으로 더 떨어지면은 시장은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매물이 더 나오고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매수세가 네. 더 붙는 경향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방어했다는 정도까지만 어저께 좀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자, 요거를 왜 제가 이렇게 길게 설명했냐? 이제 지금 시황을 설명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먼저 국내 지금 얘기했기 때문에 국내부터 말씀드릴게요. 네. 어제 반등한 이유를 해리스 후보의 선전, 금투수의 폐지, 반도체 특별법안 요까지는 제가 설명을 드렸죠. 네. 하나가 더 있습니다. 한 두 가지가 더 있는데 외국인들의 선물 포지션. 외국인들의 선물 포지션을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위로도 순매수 포지션도 한 5만 개야. 순매도 포지션도 한 5만 개야. 그 이상을 안 해요. 그보다 더 많이 노출시키지 않는 거예요. 네. 익스포저를요. 근데 5만 개역이 맥시멈이었다는 거예요. 네. 근데 그저께가 43,500개였어요. 네. 43,000개야. 그래서 네. 팔 만큼 판 거예요. 매도를 네, 할 네, 만큼 네. 한 거예요. 네. 근데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는 일부 차익 실현들을 좀 할 수 있는 분위기로 조성이 된 거예요. 수급상으로. 네. 이런 부분이 하나가 또 포함이 좀 되어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삼성전자죠. 삼성전자가 내일이 하락을 하다가 어저께 한 2.4% 올랐지 않습니까? 네. 어떤 이유든 간에 이유를 좀 위에 설명을 드렸지만 반등을 좀 했잖아요. 그러면 우리 시장은 이제 답이 딱 나온 거예요. 우리 시장은. 자, 그러면 해리스 후보가 되면 더 상대적으로 좋게 생각하는 거고 네. 금투세 폐지되면 좋게 생각하는 거고 반도체가 좋아지면 뭐 어떤 소식이 나오면 좋아지는 거고 네. 외국인들 선물 포지션들이 바뀌는 근데 이 외국인들의 파생상 포지션은 369, 12에 바꿉니다. 중간에 바꾸지 않고 네네. 동시만기에 바꾸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12월이면 아직 멀었어요. 네, 멀었네요. 그렇지만 이 포지션의 움직임에 따라서 이게 바뀌면 또 좋아지는 거고 삼성전자가 저점을 찍으면 좋아지는 거고 답을 다 어저께 보여줬어요. 네. 이 안에서. 네. 그러면 우리 시장을 바라볼 때는 어제의 움직임에 우리 국내 시장의 상대 약세 요인이 확인되는 하루였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떤 방향으로 가느냐에 따라서 우리 시장은 거기에 흐름을 쫓아간다. 그런 어떤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어저께 준 게 아닌가. 저는 어제 시장을 보면서 그런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더라고요. 통상 우리가 이제 그 증시는 우려의 벽을 타고 올라간다고 하는데 네. 사실 그 말이 네. 악재들이 하나씩 해소되는 과정에서 상승하는 거를 표현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근데 방금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어떤 악재가 짓누르고 있었는지 뭐 그냥 추상적으로는 다 알고 있었지만 예. 이런 요인들이 확인됐으니 그게 하나씩 해소되는 과정을 한번 보자는 말씀이시네요. 예, 지금 이 기자님 말씀이 맞는데요. 우려의 벽을 타고 올라가는 건 이제 미국이 지금 그러는 거고 우리는 우려의 벽을 타고 올라가지는 않았어요. 우려의 벽을 타고 내려갔던 상황이라서 우리는 뭐냐면 맞는 말씀인데 우려가 해소되면서 하나씩 하나씩 해소되면서 이제 네네. 올라가는 반등하는 네네. 그런 상황이 되겠죠. 알겠습니다. 우리는 우려의 벽 아니고 통곡의 벽. 통곡의 벽입니까? 미국은 정확하게 그겁니다. 네네. 계속 우려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걸 이제 계속 타고 가는 거잖아요. 네, 그렇게 타고 가는데 어떤 게 이제 나오기 시작을 하면 그래서 네. 요즘에 왜 제가 계속 이번 주에 그 얘기를 하잖아요. 월가에서 자꾸 그런 보고서들이 한숨을 쉬면서 얘기하지 여기 말씀드리는데 죄송합니다. 아니, 저도 모르게 국장 생각만 하면 한숨이 나오네요. 아 근데 무거운 얘기하는데 이게 즐거움을 주시면서 하고 있으니까 그래 뭐 그렇게라도 해야죠. 네. 네. 근데 보면은 월가에서 이런 보고서들이 자꾸 나옵니다. 제가 자꾸 그러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려를 하고 있는 상태에서 그런 보고들이 자꾸 나오면 그런 것들을 이유로 하나씩 조금씩 빠지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는 거거든요. 네네. 지금 미국하고 우리하고 상황은 같은 내용인데 다른 반영 뭐 이런 것들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국내 시장에 대한 설명은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맥거리 시장은 뭐 이번 주 3일 내내 반복을 좀 하고 있습니다. 지금 트럼프 트레이드예요. 근데 트럼프 트레이드는 이퀄 변동성으로 지금 시장에 생각을 하는 거예요. 특히 우린 더 그렇습니다. 네. 우린 더 그래요. 그래서 이건 보수적 심리가 작용을 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거기에 보다 구체적으로 되고 있는 건 뭐냐면 대선 후의 정책 불확실성 누가 될지 모르니까 네. 이 불확실성이 다시 연결되어서 금리 정책의 불확실성으로 전이가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섹터별로 막 이런 움직임이 나타나는 거예요. 어저께 빅테크들이 빠지고 이런 것들 그리고 기업별로 우려가 되는 거 이런 것들은 지금 거의 대부분 다 대선 불확실성입니다. 네. 그렇다면 대선이 끝나고 나서 지금부터 이런 불확실성으로 뭐 방향 확실하게 잡지 못하고
뭐 또 지금 실적 시즌이니까 종목별로만 움직이는 그런 모습을 좀 나타냈겠죠. 근데 그런 가운데 결론이 나면 네. 그 결론 방향으로 일시적으로 움직였다가 그랬다가는 이제 반영했어. 그래 놓고 이제 그 다음에는 자기 갈 길 찾지 않을까. 흐름은 좀 그렇게 보여져요. 이벤트로 봤을 때. 네. 근데 진짜 얼마 진짜 안 남았어요. 그래서 저는 뭐 지난부터 막 계속 말씀드리는데 제가 버퍼라는 표를 쓰잖아요. 네. 요거 좀 대비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제가 아까 SK 하이닉스 실적 발표할 때 오늘 연결해서 말씀을 드린다고 하는데 오늘 우리나라 시장이 시험 때 뭐 매번 시험 때에 있겠지만 오늘 중요한 시험 때에 시험의 하루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네. 자, 왜 그렇게 보는지 말씀 드려볼게요. 어제 우리 시장이 반등을 했잖아요. 네. 그리고 거의 전 섹터가 바이오 그동안 많이 올랐던 바이오가 좀 빠졌고요. 거의 전 섹터가 다 올랐어요. 특히 핵심에 있는 반도체와 2차전지가 올랐고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비교적 큰 폭으로 올라줬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분위기가 조금 바뀌어져 있지 않습니까? 근데 어제 미국이 어땠어요? 반도체나 빅테크들이 빠졌습니다. 네. 그러면 그런 부분들 보면은 우리 시장은 오늘 그대로 연결해서는 빠져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잖아요. 네. 그런데 SK하이닉스가 오늘 호실적 발표를 했단 말이에요. 네. 호실적 발표를 반영하면서 SK하이닉스는 움직여야지 정상이잖아요. 네. 그러면 외부 매크로의 이슈를 더 시장이 반영을 할 거냐, 내부의 기업의 이익을 더 반영할 거냐의 시험에 들은 거고요. 네. 또 한 가지는 어제 오늘 아침 끝난 미국 시장에서 테슬라가 급등했지 않습니까? 네. 아, 그렇죠. 그러니까 테슬라가 급등하면은 우리 또 2차 전지나 이쪽이나 이쪽 섹터가 움직입니다. 네. 그쪽이. 근데 이쪽이 움직이는 상황이 됐을 때 그러면 어제는 반도체가 셌잖아요. 네. 센 상황이었는데 오늘 뭐 이게 2차 전지 쪽이 올랐을 때 그랬을 때 그러면은 반도체는 어제 하루에 1일 천으로 끝나고 그냥 확 빠져버리고 네. 또 이쪽이 좀 오르거나 이런 모습이 나타나는지를 오늘 살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네. 그리고 만약에 빠진다 하더라도 그 폭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SK하이닉스가 어제 4% 올랐는데 오늘 실적 발표에서 아침에 떴다가 매물 맞으면서 미국 빠졌잖아 그러면서 만약에 빠져요. 그런데 뭐 보합이 끝났다든지 마이너스 1% 끝났다든지 아니면 오르는 거는 뭐 사치하고 네. 뭐 당연히 좋은 거고 그랬다면 문제가 없어요. 삼성전자 예를 들게요. SK하이닉스는 오늘 이슈가 있으니까 좀 어렵다 치더라도 삼성전자가 어제 2.4% 올랐어요. 근데 오늘 2.4% 빠지더라. 네. 그럼 이건 그냥 어저께 그냥 수급으로 끝나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더라 하면은 우리 시장의 내성과 우리 시장의 다른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그거는 뭔가 달라지는 거거든요. 네.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그 부분을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네. 오늘 현대차도 실적 발표합니다. 현대차가 분기 기준으로 최대 실적 지금 예상을 좀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거든요. 네. 그러면 오늘 되게 복합적이죠. 그러네요. 복합적인 상황에 있습니다. 여태까지의 흐름으로 봐서는 미국 시장이 저렇게 빠졌으니까 특히 나스닥이 빠졌으니까 우리 시장은 그냥 막 빠지면 시작을 해가지고 막 다 매물 맞는 게 맞는 거거든요. 그런지 안 그런지를 보는 게 지금 이후에 우리 시장의 맷집을 보는 그런 것에서 굉장히 중요한 하루이지 않을까. 그렇게 좀 설명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자, 그럼 이슈를 좀 뉴스 볼까요? 한번 볼까요? 트럼프 당선 골드만삭스 예전에 시티그룹에서 이걸 제가 한번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또 골드만삭스에 나왔는데 골드만삭스가 약간 뒷북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트럼프 당선 시에 유로화는 10% 위안화는 12% 절하 가능성이 있다는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높은 글로벌 관세와 미국 내 감세 정책으로 인해서 달러가 강세가 되면 유로 달러 페리티 1을 얘기하는 겁니다. 1대1 페리티 이하 수준이 0.97까지 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뒷말은 달았습니다. 현재 골드만삭스는 연말까지 유로 및 위안화 강세 기조로 예상을 하고 있다. 즉 달러가 그렇게 강하지 않을 거라고 예상을 전망을 하고 있지만 선거 결과 트럼프 당선 시에 두 통화 모두 약세로 전환하는 것으로 바꿀 거다. 이렇게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되면 달러가 강해진다는 거예요, 약해진다는 거예요? 강해진다는 얘기죠. 강해진다고요? 예. 트럼프 당선 시에? 예. 아, 대신 그러니까- 유로랑 위안화가 두 약해지고. 통화라는 거는 유로와 위안화가 약세로 네, 전환할 네, 거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네. 최근 들어서 얼마나 가파르게 움직였는지 보겠습니다. 이게 달러 인덱스예요. 이 달러 인덱스가 올라온 거거든요, 이게. 네. 100에서부터 104까지 올라온 거예요. 그러면 유로는 어땠냐? 유로는 이렇게 빠진 거예요. 이게 저는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뭐냐면 이 기울기를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이게 찔끔찔끔 움직이는 건 시장이 변동이 없어요. 그러면 저는 지표에 대한 설명을 길게 안 드려요. 네. 매일매일 보여드리지만
근데 이렇게 이게 이 기울기가 가파르게 오르거나 내리는 모습이 나타나면 시장은 이것을 좋아하지 않는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거거든요. 이건 이제 유로화예요. 그리고 이건 N입니다. N은 N 약세요. 네. 달러 N이니까 이제 원화예요. 원화. 이제 원화를 보면서 뭐 정시현 얘기도 하고 그리고 뭐 지정 리스크도 얘기하고 그러는데 사실 지금은 그 부분은 아니에요. 그 부분은 아니고 만약에 그 부분 때문에 원화가 진짜 초약세로 가는 이런 모습이 나타난다면 이것과는 다른 굉장히 그냥 폭등해버리는 이런 현상이 나타날 수 있거든요. 그 얘기하면서 잠깐 또 생각이 드는데 시간이 많이 되긴 했는데 우리나라는 가만히 지금 뉴스를 보면은 정치적인 리스크가 상당히 지금 되어 있는 상태예요. 네. 여태까지는 정치 얘기를 우리 잘 안 하잖아요. 네. 노이즈들이 많았는데요. 지금은 북한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파병했다는 뉴스들이 연일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고 네. 그리고 어저께 민주당의 행보들을 이렇게 봤을 때 상당히 좀 시끄러워져겠구나 생각을 되게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근데 왜 주식시장에서 이걸 되게 상당히 많이 걱정을 하냐면은 미국은 잘 보세요. 미국은 진짜 우리보다 더 심한 싸움을 막 하고 있잖아요. 근데 기업들은 자기 갈 길을 막 가고 있잖아요. 네. 근데 우리나라는 이 정치적인 행보에 있었을 때 기업들이 자기 갈 길을 못 가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훨씬 더 취약해요. 네. 그래서 그런 걱정들이 좀 있는 이제 구간으로 좀 들어가고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고요. 그리고 1번, 2번 뉴스 전해드렸고요. 아까 그 3번 뉴스에서 연준 베이지북을 봤더니 이하승박 가열이다. 이렇게 봤더니 12개 지역 연준의 평가를 봤더니 지난 한 달간 경제활동 변화가 없고 2개 지역은 오히려 성장했더라. 고용이 소폭으로 증가하고 소비 지출은 양호한데 특징적인 것은 뭐냐면 고가품에서 저가품으로 이동하는 흐름이 있었다. 네. 이런 이제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4번 뉴스는 아까 전해드렸고요. 5번 뉴스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 며칠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은데 미국 상무부에서 TSMC에서 니네 칩 이거 AI 칩 화웨이 판 거 아니냐? 이거 조사한다라는 뉴스 있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데 그러니까 주식장에 안 있던 굴뚝이 연기 안 납니다. 보니까 이미 TSMC에서 4세의 칩이 화웨이 제품에서 발견되었다는 사실을 상무부에 통보했다. 그러니까 뭐랄까요? 이걸 뭐라죠? 자백했다. 네, 그렇죠. 얘 자백한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조사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네. 이거 나중에 후속 보도 되게 많이 나올 겁니다. 네. 그렇게 말씀 좀 드리겠고요. 아마존이 테무와 경쟁하기 위해서 초저가 가격 계획을 설정하고 있다는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마존이 테무랑 경쟁한다고요? 테무가 워낙 낮은 가격이 많이 오니까 아마존 내에 초저가 가격의 행사에 어떤 걸 만들려고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뭐 카테고리를 무슨 예. 아마존 내 무슨 다이소처럼 이렇게 만들어서 예. 5,000원, 3,000원 뭐 이렇게 파는 것들을 예. 그렇게 하려고 지금 한다고 네. 지금 보도가 있었고요. 미국도 아마 저 알리테무가 엄청 많이 들어간 모양이네요. 그렇죠. 네. 미국은 특히 테무랑 시인. 시인. 지난번에 그래서 그거 걔네들은 또 비행기로 날른대잖아요. 그래서 수송 엄청나게 늘었다고 보도가 있었지 않습니까? 와, 비행기로 날르는데도 그 가격이에요? 빨리 가야 되니까. 아, 참. 아니, 비행기 원가가 얼마인데 그러니까 말이에요. 비행기 날려서 예, 예. 그 가격이면 초기에는 그렇게 하겠죠. 네네. 중국은 원래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막 손해 보더라도 막 그냥 자본력으로 그냥 투자하는 집중 거죠. 투하하고 네. 그런 다음에 깔아놓고 미국에 아마도 저거 짓겠죠. 물류센터 물류센터 짓겠죠. 짓겠죠. 네. 네, 뭐 그렇게 하겠죠. 네. 예, 그리고 7번 뉴스는 재밌습니다. 젠슨왕 CEO가 블랙의 설계 결함 수정 완료했다라고 본인 입으로 얘기를 좀 했습니다. 결함이 있었어요. 그때 그 얘기 말씀드렸잖아요. 예. 그래서 TSMC랑 싸웠잖아요. 아, 그랬나? 예, 그럼 블랙웰의 결함이 있어서 네. 원래 4, 4분기에 대량 출시가 돼야 되는데 네네. 지연돼 가지고 내년 초기에 2020년 초기에 지금 나오거든요. 네. 근데 이게 누구 때문이냐고 서로 싸웠어요. 네. 제가 아침에 이거 읽어 드렸는데 그랬는데 그래서 그때 삼성전자 야 수혜가 있냐 나왔었잖아요. 없냐 뭐 이런 게 있었잖아요. 근데 이거 왜 재밌냐면요. 네. 젠슨 왕이 본인이 직접 블랙웰 설계 결함이 있었고 이는 100% 엔비디아의 잘못입니다. TSM이 잘못 없다. 엔비디아와 TSMC 간의 긴장 보도 싸움 얘기하는 거예요. 네. 이것은 가짜 뉴스입니다. 가짜 저는 이 뉴스 보면서 졌다는 표현은 뭐 하고 엔비디아가 한 발 물러섰구나. TSMC가 진짜 세구나. 진짜 세구나. 네네네. 처음에는 둘이 막 띠개뜨게 하고 있었거든요. 네네. 누구 잘못이냐고. 근데 아예 CEO 입으로 딱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TSMC는 진짜 슈퍼 어리네. 아무튼 재밌죠. 이렇게 네. 워딩한 게. 네. 그래서 아무튼
수정 완료돼가지고 대량생 된다. 요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뉴스 하나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뉴스는 굉장히 의미 있고 중요한 뉴스인데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밸류업 정책 강화되고 있다는 뉴스인 건데요. 보도들인데요. 중국 시장 전체 50%가 국영기업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밸류업이 됐을 때 증시 안전판을 추구하고 이들 기업이 성장한다는 거는 결국은 중국의 전체적인 성장이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거예요. 중국의 배당 성향은 약 30% 수준으로 선진 시장과 비슷한 수준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자사주 매입 비중은 시총 대비 0.1% 수준으로 거의 없는 수준이에요. 네. 그래서 향후에 자사주 매입 수가 쪽으로 되지 않을까 밸류업이. 그리고 심지어 3천억 위안의 자사주 매입 재대출 프로그램을 지금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서 참고로 제가 밑에 건 참고로 제가 써왔습니다. 자료들을 보면서요. 미국의 기업 평균의 미국 기업들은 이익의 평균적으로 이익의 40%를 배당하고 네. 배당한 나머지 중에 한 40에서 60%를 바이백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결국 상장 주식수가 계속해서 감소하면서 그러면서 주가가 오르는 거예요. 네. 우리하고 반대죠. 우리는 어떠냐면요. 우리나라 특히 중소형주가 그런 경우가 많은데 물론 돈이 없으니까 뭐 그런 것도 있겠지만 네. 자, 이제 성장을 해서 가격이 오르면 이 가격을 끝까지 올려놓고 거기서 유상자를 때려요. 네. 네, 조조배당. 그래서 희석되는 말. 계속 그런 걸 반복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 있는 거거든요. 네. 이게 되게 핵심이에요. 국내 바이백은 거의 없다고 봐야 되지 않냐라는 보고서들이 나오고 있어요. 결국 우리 밸류업은 조조환년율이 중요하다. 그리고 이제 참고로 제가 하나 더 써왔는데요. 이건 되게 재밌어서요. 서울의 임대 수익률 평균 수익률이 4.6%, 정기예금 1년이 지금 현재 2.87%, 국고채 3년 2.9%, 코스피 배당 수익률이 2%라고 합니다. 저러면 부동산 하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라는 네. 거예요. 근본적인 문제인데 이걸 다 알고는 있어요. 네. 근데 지금 안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그런 것들이 좀 나와줘야 된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와야 돼. 굉장히 많이 나와야지만 그래야지만 그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우리가 계속 목소리를 내야지만 한번 관심을 갖고 이걸 지켜보는 거지. 네. 안 그러면 또 묻힐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걸 좀 다시 한번 가져왔습니다. 네. 자, 어디에서 돈을 벌 수 있는가? 저도 우리나라 보니까 부동산. 네. 네, 사실 뭐 임대 수익률 요거 넘어서 이제 그 가격 상승률 따지면 뭐 네. 부동산만한 게 또 없었겠죠 지금까지는. 근데 딱 그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배당 기업들의 핵심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네. 내가 이자 받으면서 자본이 떨어질 거냐?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근데 부동산은 그런 믿음은 아닌 거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걸 우리가 배당으로 해야 되는데. 아, 참. 우리 박병창 이사님 여기서 보내드리고요. 네. 내일 아침에 다시 모시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근영, 이선영, 차경인, 염승환 투자 마스터들의 세심한 케어로 건강한 투자 습관을 만드세요. 3프로 멤버십 3프로 앱에서 확인하세요.